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어떤 보호자들이 자기의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 했을 때 보다 좋은 요양원을 고르는 어떤 기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요양원. 저도 이제 저희 시설을 좋은 요양원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데 첫째로 둘째로 봐야 될 것이 보호자분이 처음에 입소할 때 우리 여기 와서도 우리 시설에 와서도 그럽니다. 여기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케어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첫째로 들어오셔서 일단은 건물에 지금은 도시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의 한 층 전체를 요양원으로 쓴다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한 층의 요양원과 다른 것이 같이 구분되어 있는 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었을 때 그 시설에서 좀 이것도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찌든내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오줌 냄새. 네네네. 오줌 냄새가 그리고 어르신들의 냄새가 네네.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 냄새. 네. 왜냐면은 어르신들은 소변도 대변도 약을 많이 드시고 이게 하시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끈적거리 당뇨 환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환경 청소가 안 돼 있었을 때는 냄새가 그대로 건물에 다 배는 경우가 있고 환기가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내가 아는 사람이 시설에 근무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식단 같은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급 환자가 1등급이 몇 분이고 2등급이 몇 분인지 이런 거를 좀 확인시켜달라면 다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지금 현재 이 시설에 이 프로그램을 보호자들한테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이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홈페이지가 있는 곳은 홈페이지를 올릴 테고 그렇지 않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전체 카톡방을 만들어갖고 전 직원과 전 어르신들 보호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매일매일 수시로 사진이 올라가고 혹시 보호자가 왜 우리 엄마는 안 올라와요 이렇게 카톡을 해주시면은 다시 또 왜냐하면은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안 찍힐 때가 있거든요. 그럼 누워 계신 분 거라도 찍어서 올려요. 그러니까 전체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런 것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다 생각하면은 그건 충분히 괜찮은 요양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이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 교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직률이 높다는 거는 좋은 직장이 아니란 얘기죠. 이직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조금 요양원들이 이직률이 참 많은데 저 자랑 같지만 저희는 이직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없어서 어떤 곳은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1년에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 안 주려고 1년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보내려고 하는 요양원도 있기는 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직률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런 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직률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복지사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왜냐하면 실제로 케어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이 실무, 이 문서 이런 거를 하는 문서 작업만 행정 업무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요양보호사거든요. 요양보호사 이직률이 어느 정도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들이 진짜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저귀 확인을 좀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저귀가 천차만별입니다. 최고 하부터 시작해서 근데 적어도 중상위는 중하위도 중은 무조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르신들 소변 놓는 횟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가려야 된다는데 수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굉장히 그리고 당이 심하신 분은 정말로 그거로 인해서 욕창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저귀를 이렇게 하면 뒤에 이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서너 시간을 그냥 가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몸에 해서 찌른내도 날 거며 병균도 욕창이, 네. 그리고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금방 욕창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 병원, 요양병원 이 세 군데는 어디다든지 욕창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욕창이 생겼다고 해서 그 시설에서 무조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피부가 살짝만 기울어도 거기가 오래도 아닙니다. 뻘겋기 시작하면 바로 욕창이 오기 때문에 어떤 보호자들은 그것 갖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병원을 모시고 가고, 그리고 또 요양원에서는 안 그랬는데 병원에서 욕창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창에 대한 건 무조건 화를 낼 게 아니라 애초에 들어갈 때 그 설명을 다 듣고 기저귀의 문제도 많고, 이 체위 변경은 욕창이 없어서 체위 변경을 안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체위 변경은 욕창이 생기면은 더 자주 해야 되겠지만 욕창이 없으시고 그냥 누워 계신 분들도 수시로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괜찮다 하면은, 그리고 아는 사람이다 해서 만약에 교수님이 우리 시설에 오는데 김명숙 얘기 들었더니 괜찮더라, 그렇게 해서 오지는 마십시오. 직접 가셔서 김명숙 얘기했더라도 그 시설에 확인하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둘이 자별한 시간이 사이라도 그분은 자기 시설이니까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느끼는 건 내 부모를 맡겨야 되는 곳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확인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를 우리한테 맡긴 이상은 우리 부모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호자들한테 저는 화도 자주, 왜냐면 자식으로서 면회 안 와서 이 자식으로서 행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식이 필요할 때 법적으로 병원 가서 사인을 해야 될 때 나타나지 않는 보호자들은 내가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데, 그렇듯이 저는 제 시설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한테도 얘기도 합니다. 근데 보호자분들은 누구 알아서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참고는 하되 가서 확인은 직접 하십시오, 그거를. 그래서 왜냐면은 부모님이 가시는 동안 사실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활시설이거든요.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보호자들은 한두 달 아니면 1, 2년, 2년 있다가 보호자 생각은 아무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또 옮깁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치매라도 그분이 생활했던 터전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말을 못해도 저게 내가 잘 아는 친구가 그 요양원을 했다 한다, 거기로 옮기자. 여기서 4년을 있었는데 거기로 가면은 이분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4년이라는 시간, 이분의 진짜로 응아까지도 어떻게 놓는지를 다 선생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 안다고 해서 요양원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무조건 확인. 첫째, 기저귀 확인, 냄새 확인, 그리고 식단, 이직률. 요거 4개만 확인하면은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누구 알아서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곳인데 누구 안다 해서 그분이 계속 모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지금은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머릿속에서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꼭 넣고 계셨으면 좋겠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정말로 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부모가 들어갈 곳은 내가 꼭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맡긴 후는 너무 그렇게 하시면 관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잘하시고 그냥 막말로, 요양원에서도 이미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이분이 잘 계셔야만 사업에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여기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가시게 되고 그러면은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잘하라고 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무조건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요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3곳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고, 요양원을 찾아가실 때는 가족들이 자주 면회 가야 되는데 이래서 가까운 곳 아닙니다. 자주 찾아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자주 안 가집니다. 전화라도 정확하게, 그리고 내 부모님 소식을 수시로 알 수 있는 곳, 먼 곳이라도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을 찾아보시는 게 낫고, 환경이 정말로
좋은 공기를 좋게 마실 수 있는 곳. 왜냐하면 마지막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한 번만, 왜냐하면 간혹 이런 분이 계세요. 아, 저기는 돈이 얼마라 굉장히 좋은 곳이라 돈을 많이 내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처음 들어와서 네네, 맞아요. 비급여로 많이 받는 병원이 네.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데서 일반으로 받아야 될 게 식대, 네. 간식비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요양원의 경우에. 요양원은요. 네, 그러니까 많이 돈을 내고 막 100만 원 이상 내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막 1등급 환자라서 무조건 100만 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확하게 인터넷 보면 다 알으니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가면은 애지간한 건 다 가르쳐 줍니다. 그죠? 네, 교수님? 그렇죠. 네네. 그거만 알으면은 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네. 내 부모님 내가 못 모시지만 효자가 아니라서 못 모시는 게 아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줬으니까 이렇게 이걸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서 부모님 한 번이라도 더 행복한 마음으로 찾아뵙는 게 그게 좋죠.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냥 방 안에 그건 가둬놓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거를 정말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요양원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이 보호자와 그다음에 그 노인분들 어르신들의 복지를 전부 증진시키는 방안이다. 그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나도 좋고 부모님도 좋은 것이다. 내 자식도 좋고. 네,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보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2회에 걸친 첫 번째 시간은 요양원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얘기, 더 필요한 얘기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다시 우리 김명숙 이사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네, 말씀하시죠. 잔소리 쓴소리에 네. 혹시라도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거기다가 댓글 댓글 달아주시면은 네네. 그거로 또 좋은 자료 만들어 갖고 그걸 주제로 또 말씀하실 네네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네네. 교수님이랑 저랑 좀 한번 더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는 일에 발벗고 나서 주시고. 아이고. 그죠? 네네. 그럼요. 당연히 해야 될 얘기죠. 네, 제가 가야 될 곳이고 이제는 자식하고 떨어져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만큼 행복하게 갈 수 있느냐는 우리 지금 현재 자식들이 현재 부모님들한테 하는 거가 달려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 자식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우리 현재 있는 부모님도 편하게 노후를 좀 계시다가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김명숙 이사장님 너무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꼭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첫 번째로 가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명숙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울러 추천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